오늘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부터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30년 동안 수천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60세 때 건강 상태가 비슷했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이제 늙었으니 조심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했고, 다른 그룹은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20년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평균적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두 번째 그룹은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실제 몸 상태는 15년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생활 습관이 70대, 80대의 건강을 90% 결정한다고요. 유전자는 고작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 30년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의 사례가 증명하는 60세 이후 건강하게 젊게 사는 7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젊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60세 이후야말로 진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경험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20대, 30대 때는 모든 게 처음이라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시간의 확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정말 바빴습니다. 직장 일로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집안 경제를 책임지느라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그런데 6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직장에서도 은퇴하거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생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최근 노화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거죠.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첫 번째 비밀, 움직이는 만큼 젊어집니다. 움직이는 만큼 젊어진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노년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량입니다.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대해서 공장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고 뼈를 보호하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30세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1% 이상씩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에 10% 이상씩 줄어드는 거죠. 6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서 연간 1.5%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30세 때보다 근육이 거의 40% 이상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져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70세, 80세에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20대처럼 빨리 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충분히 회복되고 유지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둘째,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밀었다 당기는 운동인데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양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기를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걷기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게 아니라 빠르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근육도 자극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진 시간에 3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15분, 2주 지나면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루 10분씩 추가하세요. 이것만 해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거든요.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밀, 음식이 곧 약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약식 동원이라고 했죠.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겁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고기 먹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밥과 김치 위주로만 식사를 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고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선, 계란, 두부, 콩, 우유, 치즈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있어서 노년기에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음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이 활성산소를 막아줘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과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많아서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루에 사과 1개나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지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지방은 꼭 먹어야 합니다. 좋은 지방이 뭐냐고요? 올리브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런 좋은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씩 먹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지방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은 주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자, 빵,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피부를 늙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케이크, 사탕, 청량음료, 흰빵, 흰쌀밥 같은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현미, 잡곡밥,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좋아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고 설탕과 가공식품은 줄여보세요. 세 번째 비밀. 마음이 젊어야 몸도 젊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고 연결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80세, 90세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악기를 배우시든 외국어를 공부하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컴퓨터를 배우시든 뭐든 좋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등산 동호회, 합창단, 서예 모임, 자원봉사 활동, 노인대학 등 어디든 좋습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됩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걱정거리, 불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 일기를 쓰면
강제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노화를 촉진합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늙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몸도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대신 나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야로 바꾸세요. 다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웃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으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웃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불행해집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 작년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이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비밀, 수면의 힘.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새벽 4시, 5시면 눈이 떠지고 밤에도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걸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수면은 가능하고 또 꼭 필요합니다. 왜 수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뇌가 청소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데 깊은 수면 중에만 제거됩니다. 둘째, 세포가 재생됩니다. 셋째, 면역 세포가 강화됩니다. 넷째, 기억이 정리됩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둘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3시간 전에는 밝은 빛을 피하세요. 특히 TV,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셋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넷째, 낮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낮에 2시간, 3시간씩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저녁은 잠들기 위해서 3시간 전에 적당량만 드세요. 그리고 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세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서 잠들기 쉽게 만듭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을 10번 정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로 소음을 차단하세요. 좋은 수면은 다음날의 활력을 보장합니다. 잘 자면 기분도 좋고 식욕도 정상이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그러니 수면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세요. 다섯 번째 비밀, 관계의 힘.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 연구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줍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떠나고 친구들 중 일부는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60세 이후에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기존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셋째, 질 높은 관계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자녀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성인 대 성인으로 대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반기고 떠날 때 흔쾌히 보내주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취미와 활동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관계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자녀나 손주에게 배우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이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비밀, 작은 목표의 힘.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그 목표들이 다 달성되거나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며 살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목표가 있을 때 활력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도 목표를 계속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10년 안에 부장 되기 같은 큰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일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해지기보다는 매일 30분 걷기가, 책 많이 읽기보다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가 낫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걸었으니 좋아하는 과일 사 먹기. 한 달 동안 목표 달성했으니 영화 보러 가기. 이런 식으로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왜 못했을까 생각해보고 목표를 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목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에게 말하거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에도 목표는 꼭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은 이걸 해봐야지 하는 설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7번째 비밀, 정기검진과 건강관리.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병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처음엔 잘 모릅니다. 암은 더 그렇습니다. 초기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생기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뼈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눈 검사도 잊지 마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은 시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충치나 잇몸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됩니다. 청력 검사도 받으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집니다. 잘 안 들리는데도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만큼 중요한 게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다는 식으로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은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약을 먹어도 당장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어지럽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서 활동도 늘어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도 좋아집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신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30분 걷기든, 오늘부터 감사일기 쓰기든,
오늘부터 가공식품 줄이기든 뭐든 좋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비밀을 잊지 마세요. 움직임, 음식, 마음, 수면, 관계, 목표, 건강관리. 이 7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훨씬 건강하게,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의 친구, 가족,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어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 있었어요. 나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할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댓글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